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나무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가지고, 이 주간지가 잘 똑바로 올라가게 키워가지고, 이 모든 세력들이 주간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측지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은 아마 이렇게 끊었어요. 아마 이분은 사과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끊으라고 그래서 또 끊었어요. 끊어도 이 밑쪽에 가지가 안 나왔어요. 또 내려 끊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끊은 부위 쪽에 이 가지들이 이렇게 굵어요. 굵으면 안 되죠. 이 밑에까지보다 위에까지가 잘고 위에까지보다 또 위에까지가 제일 가늘고 이제 길이도 짧고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르는 걸 잘못 자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끝부분, 주간지 끝부분을 확 자른 거죠. 굵은 부위를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또 심을 분들도 계실 텐데 나무를 식재할 때 가져오셔가지고 뿌리를 다시 곳이 뭐 굵은 뿌리가 있고 이러면 좀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방, 다시 말해서 여기 대목 부위는 한 20cm, 나무에 따라서 뭐 홍로 같은 거는 뭐 한 10cm, 다른 거 그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0cm, 15cm 뭐 이렇게 좀 많이 남겨놔두고 땅을 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토를 넣고 뿌리를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핍니다. 피고 흙을 넣어서 물을 주고 이러면 뭐 거의 100%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100%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훑어준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싹 가지들을 쫙 끊어줍니다. 쫙 끊어주면 일시에 한 40개 정도 이렇게 쫙 나옵니다. 측지가. 그러니까 아주 고루 나오겠죠. 쫙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유인을 하는데 그 유인하는 것은 이쑤시개 가지고 이것도 이쑤시개 있는지 여기에 지금 했던 것이 안 보이는데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느니까 이쑤시개 말 잘 듣습니다. 이래갖고 이렇게 여기 지렛대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쑤시개를 갖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측지들이 아주 저게 다소곳합니다. 그러니까 밑부분 일찍 나왔으니까 더 클 거고 그렇게 밑부분은 약간 이제 수평에 약간 보다 높게 중단부는 완전 수평 우로 올라가면서 수평 이하로 되게 하고 저 상부 쪽에는 완전히 이렇게 내려오면 추를 달든지 아니면 이런 끈을 이용해서 저 보니까 이제 이 끈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 가지고 이렇게 금세 나오는 측지니까 말 잘 듣죠. 그래 이거 가지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묶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 이쪽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키웠으면은 이런 식으로 끄는 흔적도 없고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는 분들은 절대 끊어주지 말고 상부도 역시 끊어주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처리하고 상부도 이제 안 나오면 아상 처리하고 그다가 비에이나 폼이나 이런 약재를 뭐 한 3일 간격, 4일 간격으로 해서 아침에 좀 주면은 그쪽에 이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 가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밑에 거 위에 이렇게 크고 여기는 아주 작고 말이죠. 이렇게 측지를 잘 일단 곱게 측지도 곱고 주간지도 곱고 측지도 곱게 이렇게 바르게 정면을 한 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지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죠. 여기 결과지죠. 이런 거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나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또 이 결과지들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자마 눈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끊어줍니다. 끊어줘 가지고 이 눈이 우측으로 끊어주는 거 이쪽 가지 쪽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이쪽에서 물이 올라오다가 여기로 뭐 이렇게 여기로 해서
이 껍질로 이렇게 옥신이 이런 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껍질 내려가잖아요. 그 올라오는 것은 지베린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결과지를 이렇게 아주 다소고기 많이 받게 되고 또 여기서 측지를 봤을 때 여기 나무 잎식으로 여기 끝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중간 부위 여기 지금 안 껐어요. 여기 이 중간 부위가 이제 과일이 많이 달려요. 동그랗게. 지금 여기는 측지들이 별로 없죠. 여기 뭐 눈 하나 있는데 이거 오래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있고. 그래, 그렇게 다시고타게 이렇게 둥글게 다시 잎의 형체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했어요. 못한 것이 아쉽죠. 그 다음에 이러한 흔적들, 끊었던 흔적들 같은 거는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전정할 때, 이런 것을 이제 다듬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 가지를, 식지를 끊어주고 과일이 뭐 꽃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꽃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끊어줘야 할 건 꽃눈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렇게 제가 남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남기고 있는데 꽃눈이 지금 실하지가 않아요. 실하지 않고 이래서 요것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비로 요소하고 요소 한 뭐 0.2 내지 0.3%, 그다음에 붕소 또 한 500g 정도, 이게 한 500리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요소와 이제 붕소를 혼용 살포하는 그 이유는 요소는 그 개화 전에 모든 것을 관여하는데 특히 그 잎들이 이제 좀 잎이 이제 요소 치면 이제 좀 우리가 쳐보면 뭐 식물들이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 요소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잎들이 아주 잘 활착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잘 크게 해주는 것이 요소잖아요. 질소, NPK, 뭐 N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붕소는 그 이동 통로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얘기하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예요. 그 몸소에 있는 것들이 잘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이제 잘 해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붕소입니다. 붕소. 그 붕소는 이 꽃에도 이제 꽃이 피는 이 꽃눈. 그래서 지금 칠하는데 꽃눈 요런 꽃눈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해가지고 또 여기 쭉 나가면서 이 과경을 또 길게 과경 꼭지 있잖아요. 꼭지. 그거 과경이라 그러죠. 그게 길어요. 그게 길면은 그 좋습니다. 그게 길면은 요런 데 과일이 났을 때 그 과경이 길지 않으면 떨어져요. 과일은 커지면은 그게 짧으니까 떨어진다. 그래서 과경이 길어지면은 요런 데 옆에 여기 주간지 바로 놔도 길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짧으면 결국 과일이 크다 보면 그 과경이 짧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붕소를 주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과경 길이도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약재에 관련돼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응애 이런 것은 뭐 크게 없었다. 응애약을 칠 때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기계유제는 이제 안 치고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기계유제를 치는 분들은 이제 그 나무들이 좀 뭐 성목이거나 또 뭐 응애라든가 깍지벌레 뭐 등등 이런 벌레들이 이제 많다고 판단되거나 또 발견되거나 이러면은 치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또 이 나무가 좀 수제가 약해요. 지금 홍로 같은 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안 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횟수가 좀 4년밖에 안 됐고 이래서 기계유제는 안 치고 그 다음에 뭐 이 석회 유황합제는 아마 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계유제를 치거나 뭐 이렇게 석회 유황합제는 예전에는 그 다 한 3주 뭐 4주 이렇게 차등을 두고 뿌렸습니다. 살포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지켜주고 또 요새는 뭐 그렇지 않다는 약도 나왔다 하는데 그건 하여튼 약사한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은 우리 그 농약을 쓰실 때 일반적인 농약은 산도가 6.5에 맞췄어요. 6.5에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6.5 물에다 넣어 가지고 치면은 이제 그 약발이 잘 듣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약사에서 만들 때 6.5.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그 농약이 잘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응애는 그 산도 수준이 3인가 이래야 돼요. 3, 4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을 3, 4, 산도를 3, 4로 이제 많이 낮춰야 되겠죠. 산도가. 그걸 낮추려면은 그다가 뭡니까? 목초액이라든가 식초 뭐 이렇게 빙초산 이런 걸 이제 넣어가면서 산도를 맞춰가지고 그 응애를 할 때, 응애약 할 때는 이제 쳐주면은 응애가 대부분 잘 죽죠. 완전히 잡고. 그 다음에 또 나방류 할 때는 그 pH가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8인가 이래 8. 그럼 8이라면 또 그 수치를 높여줘야 되죠. 많이 높여줘. 우리 보통 밖에 일반적인 흘러가는 물은 6.5, 뭐 6,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가성소다, 가성소다, 그 가성가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잿물은 뭐 간탕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양잿물은 하지 않고 가성소다 넣으면 그 수치가 이제 높아져요. 그 높아지면은 그 나방류 같은 그 농약을 넣어가지고 나방류 잡을 때는 아주 대부분 또 죽습니다. 요런 것들은 사소한 것 같아도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약재 전정을 거의 다 이제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재를 이제 매 신경 써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뭐 마이스터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고, 또 교수님들이 또 잘 가르쳐 주고 해서, 그 부분,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또 일도 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